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죠. 선거법 재판, 대법원 상고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주심 대법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법원 3부에서 주로 이 문제를 다뤄오고 소송 서류를 이재명 전 대표 측에 보내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오늘 이게 대법원 2부로 옮겼고요. 2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내규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냈죠. 이건 안 내도 되는 건데 여하튼 냈고 그리고 오늘 그 내규에 따라서 주심 대법관이 선정이 됐는데 대법원 2부의 박영재 대법관으로 선정이 됐다. 박영재 대법관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광역시 출신이고요. 부산에 있는 배정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고 서울법대 출신이고 이제 법관 생활을 한 29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두루 여기저기 서울, 대전, 순천, 부산 각지의 법원 민사, 형사, 행정 일반적인 정통 엘리트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친 코스를 그대로 거친 사람이고요. 여기에다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 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두루, 왜냐하면 법원행정처를 거친 게 엘리트 코스라고 흔히 평가받거든요. 거기에 두루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재판 경험도 풍부하고 사법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할 당시에 발달장애인 1급 피의자에 대한 심층 심리 이런 거를 실시해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가 유명하고요. 서울고등법원 때는 근로자의 이익을 투특히 보장하는 이런 판결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죠. 작년에 대법관에 이제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박영재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여연대가 어떤 데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한 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던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라고 했다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적 성향이 아닌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참여연대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성명을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유도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법원이 이제 법조 일원화 얘기를 하거든요. 법조 일원화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 이런 건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 로비를 할 당시에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이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법조 일원화 무산 로비를 한 데로부터 자유로우냐? 왜냐하면 그 로비는 법원행정처가 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를 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이 기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기 이때하고도 겹친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책임 없느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참여연대가 공연히 그냥 시비를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참여연대의 성향과 좀 다르니까 그 얘기는 진보 성향이 아닌 거는 분명하고 중도나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그럴 거로 예상은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여연대로부터 부적격 성명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중도다, 보수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중도라고
그 분류하고 있는 언론 매체가 많고요. 보수로 분류하고 있는 언론 매체도 있더군요. 뭐 그러니까 중도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겹친다. 그런데 이제 그 판사 시절에 어떤 정치적 그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특별히 두드러지게 판결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정통법관,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을 정말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정신, 633의 정신, 여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이 3월 26일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문서 송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꽤 끌었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확실하게 그 특별 송달을 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 일부 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흘 정도, 열흘 이상은 단축을 했다.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일찍 냈고, 거기서 한 열흘 단축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 문서 송달을 하는 거를 또 특별 송달로 바로 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또 한 일주일 정도 단축했다. 그러면 대략 한 보름 정도는 확실하게 단축이 됐다.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심리에 착수한다고 하면 보름 정도가 단축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2달 반, 늦어도 2달 반 전에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확정을 하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 그러면 6월 26일이 3달이니까 15일을 빼면 6월 한 11일? 그러면 6.3 대선하고 딱 겹치는. 이걸 이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어서 자 6월 3일 대선 전에 날짜를 잡느냐 안 잡느냐, 잡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외부에 기자들도 잘 취재가 안 됩니다. 근데 대법원 2부는요, 박영재 주심 대법관을 포함해서 오경미, 권영준, 마용주 이렇게 4사람이 대법원 2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요, 아시다시피 서울대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명확하게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 2부에서 이제 합의를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그럴 경우에 다른 세 사람, 권영준 대법관은 뭐 보수로 확실하게 평가받는 사람이고, 마용주 대법관은 뭐 중도 보수 뭐 이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와 보수 3명에 진보 1명, 이렇게 되면 만약에 1명이라도 이 동의를 안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관점이 2가지입니다. 자, 대선 전에 만약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공지가 되면 이거는 이 소부라고 그러죠. 대법원 2부를 1, 2, 3부 뭐 이런 걸 이제 소부라고 합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판결을 내린다 그래.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근데 지금 이제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날짜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잡히지 않고 만약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뜻은 이 4명의 대법원 2부 대법관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또 뭐가 되겠죠? 지금 2심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의견이 일치된다 그러면 그냥 무죄 확정 이럴 수도 있고, 유죄 취지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중에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추정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은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로 확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뭐 세 사람은 이거는 무죄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그런 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뜻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4명 중에는 일부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면 정치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그 최종 결정에 가서야 이제 뭐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결판이 나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죄가 확정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뜻은. 근데 그 결정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고 그냥 아무런 무소식 상태에서 6월 3일 대선을 맞느냐,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 공지가 된, 알려진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득실이 다를 수 있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뜻은 여기서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이고,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은 일부는 여전히 누가 더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죄다라고 하는 대법관들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중도 보수 성향의 3명의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있고, 오경미 대법관만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뜻은 유죄일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6월 3일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결정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도대체 이 확정이 뭐 유죄가 될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그럼 그 가능성은 뭐냐? 그거 예측하기 어렵죠. 그거는 아마 박영재 이 대법관이 이제 주심으로서 얼마나 이 결론을, 이 결론은 글쎄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법조인들은 이제 늘 상식과 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재명 연관된 그 판결은요, 늘 상식과 법에 따라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은 어렵지만 적어도 상식과 법에 따르면 이거 얼마 안 걸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언을 들은 거 없습니다. 그냥 1심을 2심 판사들이 그냥 다 뒤집어 버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1심 판결 놓고 2심은 다 무죄라고 했는데, 백현동 공문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그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과연 박영재 대법관은 상식과 법에 따를 정도로 그 엄격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죠. 박영재 대법관의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또 법조계에 이렇게 물어보면 엘리트 정통법관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관, 이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진영 논리로 보면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진영 논리로 합당하다 이럴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얘기를 전달만 해도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그 결정을 6월 3일 대선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그게 최선인데 그거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